투자 사실 저는 2014년에 이제 대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주변에서 주워 듣고 찌끔찌끔 조금씩 벌다가 2018년에 직장 들어가고 나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저는 투자를 좀 했었고요. 미국 주식도 시작하고 그때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이런 가상자산이 막 붐이 일었다가 딱 꺾일 때였어요. 처음 이제 하락장 초입에 제가 좀 사가지고 제가 퇴사했을 때 한 2021년에 만으로 이제 29대 한 30몇 억 정도 이제 그때 퇴사를 했었고 그때 좀 많이 팔고 비상장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하면서 지금 그 돈을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소진하고 있다. 경제적 자유 이루셨잖아요. 그냥 네. 운이 좋았다. 운이 좋았다. 또 되게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. 네, 오늘은 30대에 또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룬 한정수 작가님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작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파이어드 부해방일지를 공동 집필한 한정수입니다.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그리고 좀 방송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고요. 지금 유튜브 세상학개론이라는 이제 채널을 작은 채널 하나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저는 그 전인구 대표님이랑도 좀 구면인데 그 재작년에 저희 연세대랑 같이 그 가치투자 최고위 과정 상남경영원에서 만들었을 때 저희 강연하러 이제 와주셨었어요. 그때 막 삼양식품 추천해 주시고 그때 그게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90만 원 되더라고요. 또 쿠팡도 그때 사러 가셨는데 그때 15달러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또 20몇 달러 이제 되니까 역시 또 잘 하시는 작가님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얼마만큼의 부를 축적하신 거예요? 저는 뭐 그렇게 어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올해로 34? 92년생이니까 34 정도고 자산 지금 뭐 비상장 많아가지고 자산 규모 정확히 산정되는 거는 제가 퇴사했을 때 한 2021년에 만으로 이제 29대 한 30몇 억 정도 이제 그때 퇴사를 했었고 그때 좀 많이 팔고 비상장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밴드가 되게 넓어졌죠.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 한 뭐 80억,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좀 넘어왔는데 가장 좀 많이 증식을 했던 건 저는 코로나 때 좀 기회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운 좋게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좋았다. 지금 그 돈을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소진하고 있다.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첫 투자가 뭐였던 거예요? 첫 투자 사실 저는 2014년에 이제 대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막 더존 비즈원, 뭐 네이버 이런 거 그냥 주변에서 주워 듣고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뭐 한 향후 5년간 잘 될 것 같은 거 이제 해봤었는데 그때 시드가 귀여운 수준이었어가지고 찌끔찌끔 조금씩 벌다가 그때 그 세뱃돈이랑 용돈 아니면 뭐 알바한 걸로 모은 걸로 한 3천만 원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좀 모으고 직장 들어가 2018년까지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18년에 직장 들어가고 나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저는 투자를 좀 했었고요. 그때부터 좀 이제 매월 이제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거 좀 모으고 미국 주식도 시작하고 하면서 좀 했고 그때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이런 가상자산이 막 붐이 일었다가 딱 꺾일 때였어요. 처음 이제 하락장 초입에 제가 좀 사가지고 이더리움 120만 원에 사서 14만 원 막 12만 원 때까지 이제 마이너스 90% 맞았는데 계속 이제 사서 모았어요. 그러다가 2019년부터 조금 이제 다 좀 회복되고 하면서 코로나 전에 제가 한 1억 5천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고 그때도 좀 나름 그래도 투자 좀 못하진 않는다 주변에 좀 물어봐서 좀 유튜브로도 좀 찍고 하면서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한 8번, 9번 정도 본 것 같아요.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에 관한 영화인데 제가 에던 맥케이 감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를 이제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이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나도 인생을 바꾸려면은 그러려면은 2008년에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 해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죠. 코로나가 왔을 때 이제 이거 기회인 것 같다 무조건 한 2000까지 가면은 사람들은 다 이제 다 몰빵하고 그랬는데 코스피가 2000까지 갔을 때 저는 한 1000까지도 가야 사실 인생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1000까지 가도 좀 현금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겠다. 저는 대폭락 때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게 현금이 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좀 현금을 계속 좀 분할 매수를 좀 많이 하고 그때 처음 레버리지 투자도 좀 했던 것 같아요. 떨어지고 나서 들어갔다는 거야? 떨어지면서도 계속 들어갔죠. 저는 근데 남들이 몰빵할 때 한 5% 사고 그다음에 더 떨어졌을 때 한 10% 사고 더 떨어졌을 때 15% 사고 좀 늘려가면서 샀어요. 분할 매수를 하되. 그럼 그때 하락하면서 주워 가셨던 종목들은 뭐가 있어요? 뭐 신한금융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업은행 이런 거 사고 신한금융 지주 사고 현대자차 이런 거 사고 저도 이제 두려웠으니까 안 망할 것 같은 거 샀죠 많이. 저는 한 1억 5천 정도로 시작했던 게 좀 쪼그라든 그거랑 저는 마통 1억 뚫고 신용대출 3,300 해가지고 한 1억 3천 정도를 더 이제 해서 총 이제 시드가 한 2, 3억 정도 된 거죠. 그때 금융주로 했다가 그게 한 몇 주 만에 몇십 프로가 가는 거예요. 원래 금융주가 그렇게 움직이는 주식이 아닌데 그래서 반등이 된 것 같다. 그리고 사실 너무나 과매도 상태였잖아요. 그럼 이제 현금이 좀 단기적으로 고평가돼 있고
그리고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니까 무조건 현금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해서 현금의 공매도를 좀 해야겠다. 현금의 공매도를 통해서 몰빵을 하되 이걸 좀 배수가 큰 거를 해야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쪽에 거의 다 이제 넘어갔죠. 그래서 거의 포트폴리오의 100%가 그때 이제 코인이었고요. 근데 2020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. 그때가 평단이 2019년이 제일 좀 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300만 원까지도 비트코인이 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이 제 평단이 한 89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더가 한 20만 원 정도? 네, 그랬어요. 그랬다가 이제 21년도에 좀 많이 정리를 하고 어차피 반감기 때문에 뭐 17년장, 21년장, 25년장 그 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뭐 21년도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많이 정리를 하고 사실 이제 코인이라는 거가 남들이 그때 2018년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방이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제는 다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다음 기회는 뭐가 있을까? 코인 말고 다른 곳에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뭐 비상장 쪽도 좀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있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좀 소진하고 있는 제가 많이 벌었던 것 중에서 거의 다 처음 2, 3년은 망했던 게 되게 많아요. 코인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고 팔란티어 주식도 그랬고 아니, 그 좋은 것들. 팔란티어도 제가 그 영상에서 몇 번 얘기하고 한 1, 2년 동안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가지고 저도 스트레스를 막 받았었는데 그때 막 20달러에서 7달러까지 갔다가 막 120달러까지 갔으니까 또 잘 된 거죠. 그럼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멘탈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저는 이제 그 믿음 수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사거나 이제 먹을 거를 먹을 때 50% 세일을 하거나 하면은 사실 좋다고 사잖아요. 왜냐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확실하니까. 가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가치나 좀 미래 전망에 기반하지 않고 가격에만 기반해 있으면은 사실 그게 되게 약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 믿음 기반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히려 팔게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격에 두지 않고 그 믿음의 기반을 약간 그런 공부한 거나 내가 보는 미래의 전망에 좀 기반을 하면은 오히려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싸게 느껴져서 더 좀 많이 사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그때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사실 더 이상 먹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이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그래서 넥스트는 뭘까라고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즘은 사실 투자보다 나한테 투자하는 게 좀 제일 좀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. 왜냐면은 AI 시대고 그러니까 내가 직원을 한 3, 4명 쓰는 것처럼 요즘 할 수 있다 보니까 1인 창업의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해서 내 가치를 좀 올리는데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내 가치를 투자한다라는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명품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쵸, 그런 그쵸.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명품 소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고 저는 돈을 뭔가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돈적으로만 보면은 소비도 마이너스 100%인 수익률이거든요. 그 돈으로는 없어지니까. 거기서 얻는 뭐 경험이나 뭐 가치나 만족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, 그래서 뭐 책을 사거나 뭐 학원 같은 걸 하거나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 있잖아요. 돈 외에. 그래도 좋은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데, 사실 명품 이런 거는 사실 좋은, 나한테 투자하는 것 같지 않고, 금방 휘발되어 버리는 행복이기 때문에. 저 그것도 궁금해요. 어느 정도 자산이 불었을 때 퇴사를 결심하셨어요? 저는 퇴사는 사실 생각이 크게 막 없었던 것 같아요. 몇십억 됐을 때는 아 내가 회사에서 한 달 일해서 버는 돈이 몇백만 원인데 내가 좀 선택을 잠깐 잘못하거나 뭐 딴 거 하느라 선택을 질 낮은 의사결정을 했을 때 움직이는 게 몇천만 원, 막 몇억 단위가 돼버리니까 아 이거는 내 시간을 그냥 여기에 쏟아서 하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겠다. 내 자산 관점에서.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그 전에 약간 퇴사를 먼저 하고 싶었던 친구가 또 있었어요. 그 친구가 같이 좀 해야 된다고 꼬셔가지고 좀 그 친구도 같이 2018년부터 좀 투자 얘기를 해오면서 코로나라는 기회를 좀 같이 잡은 친구거든요. 같이 쓴 공동 저자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서 좀 더 빨리 퇴사를 좀 결정했는데 그때 한 뭐 10억 정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다행히 퇴사를 진짜 할 때쯤 됐을 때 한 3, 40억 됐던 것 같아요. 40몇 억까지 갔다가 또 다시 쪼그라들어가지고 30몇 억 정도까지 됐고. 그러면 회사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부를 이루고 퇴사한 걸 다 알고 계셨겠네요. 21년도에 제가 퇴사했는데 20년도부터 제가 계속 주변에 비트코인 사라 남들이 안 사려고 할 때 약간 이럴 때가 좀 사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할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저는 보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돈을 벌었던 게 남들이 그러니까 미래 전망 외에 좀 거부하는 것들 좀 정서적으로 거부되는 거 있잖아요. 되게 뭐 비호감이라서 싫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. 사실 저 2019년에 테슬라 샀을 때도 아마 19년인가?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. 이게 전기차 좀 되기 전에. 그때가 제가 한 200달러일 때 샀었는데, 그때가 4분할, 5분할 두 번 하기 전이었어서, 지금으로 하면 10달러?
네, 이때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가 이제 테슬라 이제 망한다. 네, 뭐 그런 말 나올 때였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좀 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잘 됐던 것 같고 그런 좀 비호감이 좀 섞여 있는 것들이 좀 잘 되지 않나. 비상장도 되게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사실 비상장에 정보도 많이 없고 네. 이게 진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서 두려운데 그럼 비상장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? 저는 사실 제 유튜브 통해서 한 3년 전에 이제 모임을 좀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그러니까 원래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지는 주제들이 생기고 어떻게 좀 외로워지는 부분도 있고 외로워지기 때문에 좀 성장을 멈추거나 늦추는 경우도 저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저 스스로에게. 저보다 더 잘난 사람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 주변에 내가 제일 못나야 더 헝그리 정신을 갖고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유튜브 통해서 이제 좀 모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 한 초기 멤버 한 10명, 20명을 시작해서 지금 40명 정도 됐고 모임이 이제 그냥 프라이빗한 그냥 사교 모임인데 저희 세미나를 2달에 한 번씩 열어요.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랑 뭐 게스트 뭐 한두 명씩 초대해서 비상장 딜 듣고 그래서 그런 금융사 통해서 많이 하고 거기서 사모펀드들이 이제 오셔서 발표 IR 해주시고 괜찮은 거 있으면 좀 투자하고 서로 좀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서 배워가는 중이죠. 저도 아직 뭐 비상장 해본 지 한 진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럼 이런 정보는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? 모르죠. 왜냐면 뭐 비상장 주식은 내부 정보가 합법이니까 내부 정보로 사실 해야 되는 싸움이잖아요. 그리고 누가 붙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처음에 좀 잘못 생각했던 게 그때 좀 덜 넣었어도 됐는데 왜냐면은 들어오는 딜의 질이나 이제 좀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거든요. 하다 보면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데 저는 이제 그때의 질이 계속 유지될 줄 알고 그때 괜찮아 보이는 거 있으면 했는데 사실 더 좋은 구조로 더 좋은 시장을 더 좋은 시각을 갖고 지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를 좀 덜 투자했으면 지금 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후회가 좀 있긴 합니다. 그러면 투자한 게 결국 상장을 해야 엑시트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나온 것들만 하겠네요. 뭐 C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완전 얼리 단계 하는 것도 있고 보통 한 제일 크게 했던 게 한 3천억 그 밸류일 때 한 거가 제일 크고 얼리 단계 한 거는 그냥 몇십억 밸류에 있는 회사. 아 그럼 그거는 상장할 때까지 그냥 기약 없는 기다림과 믿음이 필요한 건가요? 그거에 따라 달라요. 그러니까 구조가 잘 짜여 있는 게 있고 이거 상장을 아예 그림을 갖춰서 뭐 M&A까지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담당해서 하는 딜이 있고 뭐 아닌 거는 진짜 물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상장을 뭐 해주거나 뭘 해줘야 엑시트가 되는데 의외로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매각처럼 아닐 수도 있는 거고.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비상장은 사실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포인트에 많이 좀 좌우되는 것 같아요. 투자하는 재미나 이걸 통해서 얻는 그러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질문 드리는 건 좀 무례한 건가요? 지금은 비상장이랑 채권, CB랑 이제 전환사채 이런 쪽 제일 많고 제가 하는 사업체에 넣는 그런 것들도 조금 있고 코인 가상자산도 한 10%에서 20% 정도 원래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좀 떨어져서 10%대인 것 같고요. 10% 초반 정도일 것 같고 그럼 좀 주식은 없네요. 상장 주식, 뭐 미국 주식, 한국 네, 주식은 다 없습니다 지금. 이게 좀 싸지 않다 보시는 거예요? 지금은 다시 좀 보고 있어요. 왜냐면 지금 또 테슬라랑 이런 주식들 좀 많이 하는 형들한테 요즘 어떻냐, 테슬라 혹시 괜찮게 보냐. 지금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에 저는 앞으로 몇 년간을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이제 좌우할 것 같아서 그 전장이 어디가 되냐. 근데 AI가 사실 그 전장터니까 돈이 마르지 않을 것 같고 그걸 제일 AI를 잘하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좀 패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나 뭐 구글, 엔비디아, 메타 이런 데들이 좀 잘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데들이 지금 좀 싸졌을 때 언제부터 분할로 들어가면 좋을지 좀 재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. 이게 한번 투자로 큰 돈을 벌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세상의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어느 정도 좀 보이시나요? 전혀. 아 그래요? 왜냐면 옛날에는 오히려 더 헝그리 정신을 갖고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은 요즘 좀 더 게을러지는 거 있는 것 같고 이게 연구자의 마인드와 또 투자자의 마인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뭔가 내 자산 가치가 성장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내 밸류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내 밸류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일을 좀 멈추고 좀 파이어를 진짜 해버리면은 경력 단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뭐 돈에만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이 깎이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텐데 저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능력이나 뭐 일이나 뭐 인간관계나 사람들이 해주는 뭐 인정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돈에서 얻는 거는 많이 상방이 이제 다른 것 같고 이제 좀 제 능력을 좀 많이 키우고 업무 능력을 좀 많이 키우고 사업 능력을 좀 많이 키우고 싶은 사실 그 열망이 엄청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열심히 요즘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고
진짜 잉여인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싫어가지고 네. 요즘 더 약간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돈을 다 잃어버릴 생각을 좀 일부러 하면서 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좀 잃진 않게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그런 각오로 요즘에 가장 눈여겨보는 사업이나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? 저는 AI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가 좀 제일 좋은 것 같고 결국에 저는 뭐 챗GPT 같은 그러니까 AI를 직접 만들거나 하는 거는 절대 이제 할 수 없는 사업이 된 것 같고 이제 진짜 큰 그 글로벌 단계에서 제일 큰 회사들이 제일 좋은 거 만들어서 구독료 얼마만 내고 써 이런 식으로 진짜 뭐 소비재처럼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AI를 뭔가 개발하거나 이런 발전하는 것보다 AI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다른 업계에서 밸류를 할 수 있을까. 그래서 이제 AI 단계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은 사실 제일 할 수 있는 게 그냥 인간만 할 수 있는 것들. 사실 그냥 먹고 입고 사는 리빙이나 그런 뷰티적인 거나 뭐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밸류를 좀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AI 시대에 좀 덜 뒤처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좀 서치를 하는 중입니다. 지금도 콘텐츠 제작을 이제 하고 싶어서 3년째 하고 있긴 한데 그쪽에 대해서 되게 배운 인사이트가 되게 많고 결국에는 연예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밸류를 이제 아니, 저는 아니지만 그 연예인분들이 본인이 자산이잖아요. 본인 브랜드가. 근데 그게 결국에는 AI가 대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. 그걸 갖고 뭘 계속 만들어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결국 사람이 될 수는 없고 AI가 공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얻는 한계에서 나오는 매력들 그런 것들이 되게 결국에는 유망한 것 같아서 오히려 결국에 1인 기업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결국에 커지거나 몰리거나 아니면 1인 기업 쪽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. 진짜 1인 창업의 시대가 될 것 같아서. 근데 1인 창업의 시대가 된다는 게 1인 창업이 잘 된다 이거보다 1인 창업이 아니면은 어렵다. 2인 시대가 될 것 같아요. 되게 어려워진다는 뜻이죠, 어떻게 보면. 그럼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엔터주 괜찮게 보시는 건가요? 국내 주식은 사실 저는 어렵다, 쉽지 않다. 국내 주식 되게 어려워요. 제가 하는 그 모임에서도 국내 주식으로 이제 100억 이상 그러니까 버신 분들이 2분밖에 안 계세요. 40명 중에. 거기다 이제 미국 주식 아니면 크립토, 가상자산 쪽이고. 그러니까 저는 그 비상장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회사가 잘 되는 게 오너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완전 일치가 안 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오너는 되게 좋은데 회사가 잘 되면 오너한테는 좋은데 소액 주주한테는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네, 그래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좀 차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좀 주주 환원이 얼마나 좀 되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 비상장에서도 대표한테는 엄청 좋고 막 월급 많이 받아가고 뭐 성장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제 M&A 잘 안 되고 근데 대표는 좋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엑시트 해야 되는 주주들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은 회사들이 많거든요. 근데 한국 주식들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너한테는 엄청 좋고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주주한테는 계속 10년 동안 저평가라고 하는데 그 저평가가 10년, 20년 가는 그런 걸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명 때문에 이번에 좀 올랐잖아요. 그때 좀 많이 정리하신 분들은 잘 하시지 않았나. 넷플릭스가 더 좋게 보는 거예요? 넷플릭스는 오히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좋게 해왔고 대표님도 예전부터 넷플릭스 추천해 주셔가지고 추천을 거의 코로나 시작했을 때 하셨으니까. 예. 저는 사실 넷플릭스는 글로벌 단위로 하기 때문에 돈이 몰리잖아요. 그 돈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인재에 따라서 저는 미래가 또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들 봐도 기업들 보더라도 요즘 좀 잘 안 되는 회사들은 막 2, 3억 주고 막 다 잘하는 인재들 나가고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, 보면은. 그런 회사들은 사실 미래가 밝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면은 여기 안 올랐으니까 좀 나중에 반사적으로 오르겠지? 하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까보면은 되게 망하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돈이 많이 몰리고 인재들을 막 땡겨올 수 있는 회사들이 결국 잘 되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그래도 좀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런 쪽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파이어족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투자해라 좀 해줄 만한 조언이 있으세요? 사실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는 거는 이게 자산이 뭐 아직 뭐 몇 억 정도도 안 되는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은 사실 노동소득을 굉장히 좀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좀 이게 웃긴 게 저는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왜냐면 투자로 돈 벌려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한테는 내가 일하는 것만큼의 노력을 투자에 쏟지 않고 투자해서 노동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기대하지 마라. 일하는 것만큼도 안 쏟으면서 여기서 막 10배, 20배 벌려고 하는 거는 사실 로또 그냥 기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. 그렇게 하는데 진짜 파이어족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 일 빨리 그만둘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걸 약간 불행과 동일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투자랑 다른 거에만 집중하고 일은 팽개쳐 두고 아니면 퇴사 먼저 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일을 되게 집중하거나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늘리는 시장에서 가치를 먼저 올리는 게 초반에는 되게
좀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뭐 반대로 진짜 일도 그냥 대충 하고 투자에도 게을리 하는 분들은 좀 투자를 좀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제가 이제 뭐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면은 너무 스타일이 달라요. 진짜 투자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파이어 꿈꾸시는 분이 있고, 내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파이어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고, 아니면 그냥 도피 파이어? 그냥 일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파이어를 꿈꾸는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두 분에게 해줘야 되는 말이 완전 반대거든요. 공통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 있어요. 좀 안테나를 좀 많이 뻗쳐놔야 된다. 왜냐면 뭐 100만 원이라도 뭐 10만 원이라도 뭐 내가 모르는 분야, 요즘 막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런 분야, 뭐 방산이든 아이온큐 같은 퀀텀 뭐 양자 컴퓨터든 뭐 AI든 다 돈을 넣어놔야 내가 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. 뭐 코인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도 코인을 좀 넣어봐야 감정을 내가 느껴볼 수 있다 보니까 안테나를 그러니까 여러 군데 펼쳐놔야 사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도 내가 잡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. 그렇죠. 2, 3년 동안 기다리고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잡는 거지, 뉴스에서 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안테나를 좀 많이 퍼뜨리고, 좀 시간도 좀 내가 하는 거에만 몰빵하지 말고 좀 시간에 벤처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70%의 시간은 내가 원래 하는 거대로 하고 한 30%는 한 1%씩 이렇게 막 뿌려보는 거, 그런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계속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네요. 오늘 덕분에 저 파이어족 게스트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. 앞으로 또 많은 분들 또 모셔올 테니까 여러분들 또 힘든 시기여도 재테크 열심히 하시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몇 년 뒤에 또 여러분이 파이어족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